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2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할 제목은 공산주의는 왜 폭정으로 가는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것은 아직까지 강력한 독재와 폭정으로 가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들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냥 권위주의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긴 했어도 본질적으로 공산주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국가들이 이렇게 폭정으로 가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입니다. 이것은 노동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구조입니다. 이 사유재산의 부정은 모든 것을 국영기업과 배급으로 되어지는 국가 주도의 경제로 간다는 경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국가라기보다도 노동당 주도의 경제죠.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자유는 이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 사유재산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욕구가 인간의 자유를 지키게 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유재산 제도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노동당, 정부기관이 배급하고 공영기업으로부터 일자리가 나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유재산이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자기의 어떤 먹는 거, 입을 걸 누가 통제한다는 얘기죠. 이게 국가나 노동당이 통제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와 노동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이고 인민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무엇이다? 우상화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북한에 찬양가가 나오던데, 찬양가를 한번 들어봤는데 뭐예요? 완전히 종교적인 시스템이에요. 김정은 일당에게 모든 권력이 독점된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시진핑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푸틴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완전히 국가의 주도권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김일성, 시진핑, 이 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스탈린 때도 그랬고 모택동 때도 그랬고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혁명론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혁명론이 폭정을 합리화하고 독재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혁명은 모든 것을 뒤엎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바꿔버린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기 자신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나와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유전적으로도 과거의 것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르치고 주고 훈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과거의 것을 육체적으로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이어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이 과거 세대와 단절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성서에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 우리가 저기 그 유교에서도 뭐야? 효를 굉장히 강조하잖아. 그 왜 그래요?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어오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성서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는 부모가 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올바른 것을 행하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깨달은 것, 살면서 깨달은 것을 자녀한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속에 선과 진리를 넘겨주는 거죠. 이게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부모, 어떤 그 아버지 어머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에서 오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들, 사회 제도들, 정치 철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왜? 부모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는 거죠. 부모도 결국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요? 사회, 구조, 어떤 그 앞선 세대의 것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고 학습하는 존재예요. 배우고 학습하는 존재다. 그럼 과거의 것이 내려오는 거죠. 뭐 관습이든 정치든 종교든 뭐 어떤 철학이든 가치관이든 과거의 것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과거에서 내려오는 것을 단절한다. 이게 가능하냐? 인간이 과거에서 내려오는 존재, 물질적으로도 DNA라는 유전학적으로도 그것이 받아오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 부모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야 이제부터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생활 습관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있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거를 다 그러면 단절시킬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것은 단절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사람들이 단절을 시키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폭압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소수의 엘리트, 이 노동당이라고 하는 이 엘리트 집단이 대중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고, 강제로 어떻게 해요? 과거와 단절시키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인간이 가져왔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력과 폭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 이걸 안 따라와? 내가 그럼 나한테 혼날 거야. 너 그럼 죽어. 이렇게 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론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옛날 거 다 지키기만 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오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거는 버리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버리는 과정. 안 좋은 것은 이게 분리해서 버리는 거, 분리해서 심판하는 거, 분리해서 버리는 거, 좋은 것, 나쁜 것, 장점과 단점을 분리해서 단점을 버리고 좋은 것을 계승해 나가는 거. 이게 효란 말이에요. 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사회 문화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계승해 나가야 되지만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버리라는 거지. 그것은 뭐야?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 중에서 안 좋은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래? 이 성서에서는 얘기하는 게 조상죄라는 말로 나오는 거죠. 가게에 흐르는 뭐 유전을 끊어라,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성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면서 위에서 내려오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차츰차츰 버려나가는 이런 것이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뭐예요? 성화가 또 뭐예요?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어느 날 한꺼번에 확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루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나 오늘 신앙 고백했다. 나 예수님 어느 종교를 믿어. 그러면 그날부터 막 갑자기 뭐 천국 백성 되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찰해야 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 성서에도 뭐라고 그래?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이 밭에 주님이 선한 것을 심어놨어요. 그죠? 말씀도 심어놓고 진리를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밤에 새가 와서 가라지를 심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안 좋은 거를 심겨놨단 말이에요. 악을 탐욕적인 거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사람들이 가라지를 뽑아버리자 이렇게 주님이 내비둬라.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보고 자연스럽게 갈라지고 쭉정이는 태워지고 알곡은 걷어들일 거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 그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건 악한 거다 하고 인위적으로 막 뽑아버리고 막 이게 뒤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선한 것까지도 다 다친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점진적으로 열매를 보고 악한 것은 떼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갑자기 이게 혁명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할 때 뭐 사람들은 뭐야? 그것은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폭력으로. 그것이 혁명이에요. 그 이것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폭력을 하니까 과거에 그래서 단절을 해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이 소련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이 유럽을 강타하고 그것이 6.25 북한 공산주의 일어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부모 형제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 형제를 죽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부모 형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로부터 받았던 모든 선한 것, 악한 것, 선한 것, 그리고 어떤 그 과거 세대가 주었던 모든 어떤 가치와 문화와 어떤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단절이.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부모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공산주의자들 보면은 응? 자식한테 총 들리고 이 반동 네가 죽이라는 거지. 이게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 혁명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고 없는 가족이라는 것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야? 혁명 이데올로기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까 폭력이 나오는 거지. 이 폭력을 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체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혁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이거는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공산주의가 폭정과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탈린이 나왔고 마오쩌둥이 나오고 지금의 폭력 집단 국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공산주의의 폭력, 폭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